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강독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5장의 내용은 뭐 개인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서 자기주도는 도대체 뭐야? 라고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명료하게 해결해 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 예산이 축이 되는 개인별 예산 책정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사실은 자기주도 프로그램의 본질이 또 이야기될 수 있어서 그 본질에 제가 늘 강조하는 사람 중심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아마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챕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가 이제 6장, 7장에서 계속 이야기됐는데 하나는 개인의 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꼈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두 내용이 사실은 지금 5장의 이야기에서도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인권과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요 두 가지가 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자, 오늘 내용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가 있는데 함께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6쪽에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개인 예산은 개인 예산은 자기 주도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6쪽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익히 아는 개인 예산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미국식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고 자기 주도 프로그램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산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전체 자기주도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주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개인 예산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뭐 이렇게 이야기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장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제 반가운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상당히 이상적인 인간의 주체성, 인권. 그 다음에 하나는 재정적인 효율성. 이 두 가지 축이 개인 예산에 계속해서 논의가 된다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좀 더 명시적으로 PCP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우리가 이 개인 예산의 할당 방법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0쪽으로 한번 이렇게 10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00쪽에 보시면은 저도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쪽의 맨 마지막 줄인데요. 100쪽의 맨 마지막 줄에 개인 예산을 활용하는 이유는 혹은 개인 예산을 책정하는데 왜 개인 예산을 책정하냐? 그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이상을 진척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개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차원에서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이유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102쪽으로 이제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2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있죠. 어떤 주의 메디케이드의 HCBS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집에서 자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만큼의
재정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온전히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 주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들이 책임져야 할 내용은 뭐냐면 건강과 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있죠. 개인의 집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유일한 이유는 뭐냐? 유급 재가돌봄 수혜자들이 주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이제 그 자기주도 프로그램 혹은 개인 예산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할 거다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거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 예산 형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자는 것이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PCP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산 효율성? 이게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 효율성이 나오는 내용, 원인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주체성, 인권, 그것들을 위한 사람 중심성,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실천 방법인데 향후 개인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PCP를 더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요. 그래서 개인 예산제의 핵심적인 요소인 예산 할당 방법에도 이러한 이슈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데요. 다시 이제 첫 페이지로 제가 가보면서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87쪽에 보시면 개인 예산을 할당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는 뭐 소위 가장 간단한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접근 방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 이제 여러분들 제목만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가장 간단한 법이 바로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대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대화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대화법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PCP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법. 그 다음에 다른 접근 방식을 핵심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지원 욕구에 기반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원 욕구. 이거를 뒤에서 이제 그 어세스먼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정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소위 우리가 지원 욕구라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지원 욕구 측정 방법은 SIS입니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개인 예산을 할당한다. 이분이 얼마의 예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화법은 계획, PCP라는 계획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할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정법으로 가면 할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SIS 조사하면 얼마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꼭 SIS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원 욕구 조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할당이 이루어지고 내 돈이 얼마야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개별 지원 계획을 만드는 거죠.